안녕하세요. 계속 보면 부자 되는 희망복덕방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물건은요. 광진구 광장동 아시죠? 거기에 있는 광나루 현대 아파트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강가에 있어요. 그런데 앞에 다른 아파트가 들었으면 아마 강가가 안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자, 저하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네, 광나루역 바로 전철역에서 나오면 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여긴 뭐 도로가 굉장히 넓죠. 광진구 쪽이 요새 꽤 괜찮습니다. 네, 바로 여기 아파트인데요. 아파트가 많지는 않고요. 딱 3동 있습니다. 1동, 2동, 3동. 근데 한 4개 동만큼의 동이죠. 한 400여 가까운 가구가 살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아파트를 보면 이게 지금 한 30년이 조금 안 됐죠. 28년, 29년 요 정도 됐는데 이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은 새 거죠. 보통 요새 한 20년 정도, 2003년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간 넘은 21, 2년 된 아파트는 우리가 그냥 새 아파트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조합 설립 동의율 달성 완료 뭐 이런 게 있네요. 그죠? 아직 그거 할 때가 안 된 것 같긴 해요. 연식으로 오면 한 40년 이렇게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데고요. 여기 보면 아파트에 이렇게 여유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대지가 요즘 아파트 예전 아파트처럼 넓지 않고 그냥 요새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넓기는 한데 땅 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3, 40년 전 아파트는 굉장히 넓거든요. 그렇지는 않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앞에 현관도 그죠? 그냥 이렇게 편하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제어 장치 없이. 네, 아이파크 광나루 아파트 101동이죠. 저 옆에 이제 102동, 그다음에 103동은 저쪽으로 이렇게 니은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항공뷰를 봤는데요. 여기 광나루 현대 아파트거든요. 요게 101동, 102동, 요게 103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이제 뭐 홍합빌라트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조금 이렇게 턴데 여기에 또 뭔가 이렇게 들었으면 이제 여기에 그죠? 여기에 뭔가가 이렇게 들어쓰고 뭐 여기 홍합빌라트 여기도 또 같이 해서 뭐 많이 들어쓴다 그러면은 강변이 안 보이겠지만 현재는 강변이 잘 보일 겁니다. 네. 층고가 조금 낮죠. 아직도 그래도 깨끗해요. 바닥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아주 깨끗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예전에 지은 거는 지하 주차장을 지하를 파는 게 돈이 원래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지하를 못 파게 돼 있는데 그전에 지하를 파는 거는 그 파는 값이 한 층 올리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층고를 좀 낮게 했어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은 별다른 제재가 없습니다. 지하를 뭐 파서 지하 1층, 2층 하는 거는. 놀이터 30년 돼가 보인다 이렇게 보이죠. 너무 간단하죠. 요즘 놀이터 애들 너무너무 세련되게 잘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도 애 꼬마들은 좋아할까. 미끄럼틀만 있으면 땡큐죠 뭐. 근해하고. 네. 한강을 걸어서 8분. 아까 보면 이제 그 앞에 광나루 현대 아파트 앞에 이런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만 지나면 바로 한강인데 그래도 걷는 거는 한 8분 정도 그렇죠? 뭐 좀 빨리 가면 5분, 천천히 가면 한 10분이면 이렇게 한강변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위치는 참 좋습니다. 오늘 물건 번호는 2023 타경 457번인데요. 최저 감정가는 11억 7천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20% 저감돼서 9억 3,600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권을 보면 제가 아까 그랬죠. 옛날 아파트 같지 않게 대지권이 좀 작다. 그전에는 이 정도만 됐어도 10평은 확 넘어갔을 텐데 10평이 조금 안 되죠. 대지가. 그리고 건물 면적이 25.69평. 요즘 얘기하는 33평 우리 기본형이죠. 뭐죠? 국민평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존 등기가 1996년 5월 10날 났으니까 28년, 29년 된 아파트죠. 최대 높이는 22층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380세대 총 3개 동인데 한 400세대 가까이 되는 거죠. 여기가 101동, 여기가 102동, 오늘의 경매물건 나온 동네. 그다음에 103동은 이렇게 니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층이 낮죠. 여기 11층 뭐 이래요. 제일 낮은 층이 11층부터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서 여기는 연면적 때문에 이렇게 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 면적이 있잖아요. 이 땅 면적 내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높이 22층까지 다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땅 지분이 10평이 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급 면적은 31평형, 뭐 국민평수죠. 예, 전용이 25.69평이다. 타입은 104B 타입입니다. 요거는 1호, 2호, 3호, 4호 중에 4호 라인인데요. 향은 동남향인데 이건 거의 동향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남향이 여긴데 너무 동향으로 기울었잖아. 이게 동남향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동향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방 3개 그쵸? 방 3개, 거실 하나, 주방 하나 이렇게 있는 가구고요. 근데 욕실은 2개. 근데 뭐가 없어요? 30년 전에 지은 건 드레스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다 이만큼 붙박이장을 해놓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에 이렇게 붙박이장 여기에. 아무튼 구조가. 그리고 여기 창문을 그냥 이 거실 창만큼 전체 창을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넓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방 창은. 방 창문은 조금 작은 게 좋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광진교 있고 그다음에 여기 천호대교 있고 그렇죠? 그리고 광진교를 바로 넘으면 바로 여기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기에 쬐끄만 아파트 하나 있고 여기에 지금 포레스 한강 해갖고 2025년 9월 입주 예정이네요. 여기 한참 짓고 있겠죠. 이게 아파트가 이제 높게 올랐으면 뒤에 여기 아파트는 안 보이겠죠. 한강이. 뭐 좀 돌려서 지어주면 좀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가려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철역은 여기 광나루역 있고 그렇죠. 금액을 좀 비교해 보겠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는 강변이 보이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금액은 좀 나갑니다. 자, 작년에 2023년에 8억대였어요. 8억, 9억 이렇게 되던 아파트가 지금 2023년 7월부터 11억대로 올라갔습니다. 작년 7월에 확 금액이 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월에는 12억 8천 14층이 그 다음에 15층이 12억 1천 12억대가 10층 이상 이제 고층이라고 볼 수 있죠. 22층까지 있으니까 고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12억대였다. 거의 뭐 12억 13억 이런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올해 2024년 6월에 보면 11억 5천으로 그냥 정점을 찍는 것 같아요. 17층. 예. 그 다음에 11억 5천 1층. 그죠? 1층이나 17층이나 다 11억 5천인데 요거는 이제 뭐 인테리어를 좀 해놨어 안 해놨어 이런 차이가 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17층이 14억에도 팔렸습니다. 7월 3일 날. 7월에 17층이 14억에 팔렸다. 이건 뭐 내부 거의 손댈 게 없고 완전 올수리를 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11억 5천하고 같은 층인데 6월에 11억 5천이었어. 7월에 14억이에요. 그럼 뭐 2억 5천을 더 줄 만큼의 값어치가 있다는 소린가요? 2억 5천의 차이가 나지는 않죠. 그런데 2억 5천을 더 줬다. 이거는 어쨌든 이거는 뭐 내부를 안 봤으니까 할 말이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 11억 5천대가 실거래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매매로 나와 있는 걸 좀 보겠어요. 자, 103동 저층이 12억. 그쵸? 그 다음에 103동 고층이 13억 5천. 11억 5천이 평균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02동 저층은 11억.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똑같은 평수거든요. 그럼 11억에서 13억 5천까지의 이 갭이 있는 거예요. 자, 고층. 103동 고층이 뭐 현재는 뻥 뚫려갖고 한강이 쫙 보이겠죠. 그죠? 근데 내년 내 앞에 요 공터 여기에 입주하고 나면은 안 보이겠죠. 그렇죠? 아무리 고층이라고 하더라도 요즘 22층 뭐 이상 올라가겠지. 22층 이하로 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가.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억 5천이다. 고층이 12억대로 봐야 될까요? 11억대로 봐야 될까요? 어쨌든 적정하게 제가 여기 실거래가를 봤을 땐 11억 5천 정도였겠다 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최저 우리 입찰가가 9억 3,600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감정가가 11억 7천이었습니다. 그럼 11억 7천이 실거래가와 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11억 7천인데 현재 20% 저감됐다. 그러면 너가 20% 싸게 살 수 있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20% 요거 80%에서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요즘 아파트가 좀 상승세이기도 하고 뭐 특히 강변 쪽에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강변 쪽의 아파트는 조금 더 금액이 올라갑니다. 얘는 앞에 가리기 때문에 강변 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강도 가깝고 뭐 전철역도 가깝고 이런 등등을 보면 아 그래도 금액이 아주 싸지는 않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직은 뭐 30년 안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 10년 정도 뭐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새로 재건축을 한다면 아까 막 뭐가 막 붙어 있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한 11억 5천에서 12억 5천, 11억 5천 이 정도 선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감정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현재 나온 게 백이동 저층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층의 금액을 조금 얘도 그렇게 높은 층이 아니라서 이렇게 저층 금액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11억 5천 그게 정상이다. 예. 그리고 20% 저감됐으니까 쓸 때는 적당하게 잘 쓰셔야 됩니다. 80% 쓰시면 안 돼요. 임차인 현황은 없습니다. 지금 임차인 자료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배땡땡 이분이 여기 저기 뭐 소유주시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는데 체납이 200이 넘어요. 이렇게 그런데 더 확인을 해봐야 돼. 아마 그때 내가 낙찰 받고 어쩌고 잔금 내고 하면 한 3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어요. 관리비가. 근데 요거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고 이 정도로 안 내셨다 그러면 비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집만 있고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명도 갔는데 짐을 다 두고 그냥 어디론가 가셨어. 네, 그래서 그 집만 싹 처리를 했습니다. 명도 비용 꽤 나옵니다. 그렇게 저 강제 집행까지 짐을 다 드러내기까지 하려면 명도 비용 조금 계산하셔야 되고요. 체납액도 계산하셔야 되고 그거 빼고 입찰가 산정하셔야 됩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면요. 송땡땡 소유권 이전하고 그 이후부터 전부 소멸입니다. 근저당이 이 소유권 이전하고 한 5개월 뒤에 근저당 설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부 요거는 소멸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전입세대 확인 그러면 아까 그 소유자 송땡땡 사시고 또 거기 이제 같이 외 1인 배땡땡 이렇게 사시는데 대항력은 없으시고 조 이분이 말소되신 거 보면 살다가 돌아가신 거겠죠. 예. 지금 소개해드린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요즘 아파트 값이 좀 이렇게 상승 추세예요. 근데 이거를 왜 자꾸 오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입찰가가 오르는 걸 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분위기가 그런 거고 그래서 이게 80% 금액으로 일단 20% 저감은 됐지만 그 금액에서 조금 계산을 하고 금액을 잘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현재 11억 7천의 이 감정가는 제대로 실매매가의 금액에 근접한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제가 명도 비용은 제대로 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몇백만 원 정도 밀려 있잖아요. 관리비가. 그거하고 산정해서 입찰가를 잘 쓰셔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 위치는 괜찮아요. 뭐 강변북로 이용해서 뭐 이렇게 지방이나 시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되게 편하고요. 바로 길 건너가면 또 강남이고 위치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그 앞에 아파트가 있어갖고 강변이 보여요. 막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강도 가깝고 저 전철역도 가깝고 이렇게 아이들 키우기가 딱 좋은 그런 주거 시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사를 가신다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 아파트 한번 겨냥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희망포터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